예, 신입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노동조합 소개를 맡은 저는 희망현대 노조 공동위원장 송영숙이라고 합니다. 먼저 LG U+에 입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오늘 소개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4개 노조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노조에라도 가입을 해서 반드시 노동조합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 시간 노조가 왜 필요한지, 또 희망현대 노조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노동조합과 함께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먼저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st un groupe de personnes qui défendent leurs intérêts professionnels. 무엇이 노동 환경을 힘들게 하는가라는 주제까지 나이별 다양한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독일은 어린이들이 사측과 노측으로 나뉘어 가상 교섭을 한 뒤 실제 파업과 홍보전, 언론 보도자료, 연설문 작성법까지 하도록 교육합니다. 실제 과정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한국의 학부모들이 볼 때는 걱정되실 겁니다. 학교에서 대만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사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영국은 국가지원 사이트에서 교사들에게 노동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토록 많은 나라가 사회나 경제교과에서 노동과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죽음까지 이르는 산업안전 사고를 줄이고 고용자나 관리자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또 가만히 있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가진 노동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100명에게 질문한 내용인데요. 노동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은 부정적이다. 또 노동을 떠올렸을 때 힘들다. 노동조합은 대다수가 모른다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직업에 대해서도 주로 육체노동과 저임금 노동자로 생각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조는 이익집단, 철밥통, 이기주의 집단, 시민을 볼모로 파업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요구만 한다, 데모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죠. 노동조합이 주는 거부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노조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왜 필요할까요? 한국노동연구원 결과에 의하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은 7%, 그리고 비정규직은 10.7%라는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직이나 휴가 제도가 잘 되어 있고 일자리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런 영향으로 이직률이 낮춰진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요. 지역에서 노조의 조직률이 상승할 경우에 같은 지역의 비조합원 임금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흔히 취약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나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조합원 임금에도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직률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 수준이고요. 이 중에서 비정규직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2,700만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수는 200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직률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국은 24%, 일본이나 독일은 17% 수준으로 한국보다 높은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11.8% 중에 3%가 비정규직이다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이 노동조합에 더 많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불 능력이 낮은 사업자, 이런 데는 근로기준법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임금이거나 또 비정규 노동이거나 소수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을 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입니다. 예, 하기에 노동조합은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하고 또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만들어가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 인상과 단체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권리를 만들어갈 뿐 아니라 회사의 일방 통행을 저지하고 우리 노동자 구성원 모두가 주인되는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터를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 타인의 권리의식도 높일 수 있다. 그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조합은 이익 집단이 아니라 권리의 집단으로 조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희망현대 노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사는 희망현대 노조는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조입니다. 2009년 12월 2일 날 설립이 되었고 우리 노조의 주축인 조합원들은 케이블 방송과 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입한 사업장은 18개의 지부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6,5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 구분으로 보시면 LG 사업장에는 LG U+ 한마음 지부, 지금 운영기술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고요. LG U+ 비정규직 지부가 있습니다. 지금 홈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다음에 LG 헬로비전 비정규직 지부가 있는데요. 예, 아직 케이블 방송 설치와 수리 업무를 하는 그런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LG 헬로비전 콜센터 지부도 사업장에 속해 있습니다. SK 사업장으로 오시면 SK 브로드밴드 정규직 지부와 홈앤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인수 합병된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SKC 인프라 서비스, KT 서비스 지부, 현대 HCN까지 주요 방송통신 사업장의 지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예, 콜센터는 공공기관 콜센터로 120 다산 콜센터, 그리고 경기도 콜센터, 방송통신 사업장의 콜센터로 딜라이브 콜센터, LG 헬로비전 콜센터, 그리고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장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교통공사 콜센터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희망현대 노조의 주요 조직 구성을 보셨고요. 이제부터 희망현대 노조가 다른 노조와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진 노조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조직한 노조입니다. 2013년 딜라이브 정규직 지부는 2년간의 조직 사업을 통해서 외주화된 하청 노동자 500명을 비정규직 지부로 조직을 했습니다. 2014년에 이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109명이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면서 한 달 넘게 전면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는 성과를 쟁취했습니다. 비정규직의 해고 복직을 위해서 정규직이 파업을 한다.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희망현대 노조는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비결이 뭐냐, 저희 노조를 밖에서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딜라이브 정규직 지부는 노조를 만들고서 권리를 쟁취하는 성과를 느끼게 됐고 우리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도 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주화로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똑같이 일했던 동료들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한 생각하에 정규직 조합원들이 2011년부터 2년 동안 외주화로 분리됐던 동료들을 모아내면서 5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조직했고 결과적으로 현재는 전원 정규직화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희망현대 노조 두 번째 특징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만들어낸 노조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빌라이브 지부는 2015년부터 단기적인 직접 고용을 시행하면서 2020년에 비정규직 전체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지부가 자연스레 해소가 됐고요. 120 다산 콜센터 상담사들의 경우에는
원래 서울시에서 위탁한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2017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재단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LG U+의 경우에도 각각 홈앤서비스와 홈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규직의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LG U+의 1,800명이었던 수탁사 노동자들은 전원 LG U+의 운영기술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그런 성과를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물론 인수합병 과정에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티브로드, LG 헬로비전, 현대 HCN 등이 그런데요. 이러한 조합원들도 지속적인 직접고용 투쟁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 과정, 노조를 만들어서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하청업체에는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권리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고 또 정규직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원청 사용자, 또 사용자 단체를 대리하는 경총, 이들과 맞서 싸우면서 투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지만 집단적이고 강한 조직 투쟁의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청과 하청,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연대해서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은 성과입니다. 희망연대 노조의 세 번째 특징, 임금격차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이 사진은 현대기아차의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딱 보시더라도 원청 정규직과 네 번째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4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 노동을 하고도 사실상 원청과 하청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LG U+만 보더라도 사실상 사무기술직 또는 운영기술직, 영업직 등 직군별로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현 방식으로 희망연대 노조는 하호상박 임금 인상과 고정월급제 쟁취를 기조로 하는 임금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낮은 사람은 더 올리고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 올려서 내부의 격차를 줄이자는 기조입니다. 이거를 사실상 100% 완전하게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기에 희망연대 노조는 동일한 정액 인상 요구로 직군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성별 격차를 줄여가기 위한 요구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의 신설보다 고정급의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희망연대 노조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방송통신업종의 산업 전망을 준비하는 노조입니다. 이미 방송이나 통신업종이 유무선 관리를 넘어서 사실상 콘텐츠 제작 또 채널 편성까지 다각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 기업의 이익도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디지털세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통신비 인하 요구도 앞으로는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기에 노동조합은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사익보다는 방송통신업종이 가진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조편에 따라서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하고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과제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확보다라는 사업으로 전개하면서 케이블 방송통신들이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허가 승인 조건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도록 만든 성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콜센터 업종 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콜센터 업종이라는 게 이직률이 높고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콜센터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사실상 대부분의 콜센터가 외주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휴게 시간도 없었고 사실상 화장실도 눈치를 보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 또 휴일 보장 그리고 상담사들에게 이제 과도한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콜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화 받는 양에 따른 지표 압박 등을 개선하고 감정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희망연대 노조의 6번째 특징 사회연대를 실현하는 노조입니다. 희망연대 노조의 가장 큰 자긍심을 갖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우리 노조는 개별 사업장의 담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공동체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금 올리기에만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사회연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시면 저희는 매년 임금 교섭 시에 일정 금액의 사회공헌 기금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을 우리 임금 올리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원하자라는 취지이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딜라이브, 튜브로드, 홈초이스, LG 헬로비전 등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기업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나눔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자발적 기금으로 나눔연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사단법인 희망시도 설립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 영역을 보시면요. 사회공헌 사업은 서울 수도권 13개 지역에서 풀뿌리 단체들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노조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눔 사업으로 집수리 개선, 환경 개선 사업, 또 노인 노동자 안전조끼 지원, 도시락 배달, 김장 나눔 등을 통해서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대 사업으로는 네팔 아동 학교 보내기 저금통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 학교도 2곳이나 설립을 했고요. 이 외에도 한일 간 노동자 연대, 또 올해 이슈가 되고 있죠. 차별금지법 제정,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회연대 차원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활동했던 사진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기금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면서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린 과일 나눔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저희가 지난 겨울에는 대구에 있는 이주민을 위한 마스크 방한용품 나눔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주민들이 줄 서서 마스크를 받아가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마스크끈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팔 아동 학교 보내기 저금통 사업이고요. 이건 120 다산콜 센터에서 이주민에게 마스크 지원을 했던 이런 사진입니다. 노인 노동자들에게 안전조끼 지급했던 활동 사진입니다. 희망연대 노조 7번째 특징으로 평등한 조직 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조들의 사례를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상 노조위원장을 한 사람만 계속하는 노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2년마다 간부순화제를 반드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노조는 한 사람의 위원장이 아니라 3명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집행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 조직의 민주적인 토론 문화 또 의사결정을 위해서 매년 전 조합원과 함께하는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성차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성평등한 단체협약, 성평등 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희망연대 노조의 8번째 특징, 조합비 부분인데요. 저희는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조합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급의 1.5%가 공제가 되고요.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비는 기본적인 운영비 외에도 사실상 재정이 어려운 지부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기금을 적립하고
그리고 더 많은 권리 개선을 위해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나눔과 연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비로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희망현대 노조의 재정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합비로 비싼 기념품을 만들어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현대 노조에 가입한 한마음 지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로 운영기술직으로 구성된 한마음 지부에 여러분께서 가입원서를 내시면 제가 앞서서 쭉 설명드렸던 이런 희망현대 노조와 함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 지부는 2018년에 수탁사 시절에 노조를 만들고 이 수탁사가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라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2019년에 처음으로 교섭권을 획득을 했고요. LG U+에서 정말 19년 만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총파업을 전개했습니다. 사실 이 투쟁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이 이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쟁하는 민주노조의 정신을 지키면서 직군별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을 여전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총파업 전개했던 당시의 사진들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는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회사를 상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권리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LG U+는 선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바꾸고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꼭 희망현대 노조가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4개 노조 중 어떤 노조에도 가입을 하셔서 노동조합 가입으로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활동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